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배운 문제를 간단히 복습하고 실험 내용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고익값 문제의 몇 가지 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여기 실제로 우리가 고익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 고익값의 고익벡터 고익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제 1을 보겠습니다. 탄성막의 팽창이 되겠는데요. x1, x2 평면 위에 x1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이 1을 만족하는 탄성막을 다음에 대한 관계에 의해서 변형을 했습니다. 이 변형이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이 탄성막의 량 끝을 잡고 늘린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방향을 구해라. 이 주방향이 뭐가 되는가 하면 주방향은 여기 y 방향하고 y하고 x가 평행인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x1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여기 원이죠. 원 위에 있는 좌표가 있는데 이 원을 량 끝으로 늘린 겁니다. 이랬을 때의 y 방향을 찾아라. 그래서 y 같기로 ax가 되겠고요. 5, 3, 3, 5가 되고 x1, x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향이란 거는 여기 y 벡터하고 x 벡터가 평행인 벡터, 다시 놓고 말하면 뭐가 하면 이 A 행렬에 뭘 찾는 건가요? 고의 벡터를 찾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고의 벡터를 찾는다는 거는 고의 값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 A의 고의 값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A 빼기 람다 I의 디터민트가 0이 된다 해서 5 빼기 람다 3, 3, 5 마이너스 람다의 행렬식을 계산합니다. 행렬식 계산하게 되면 5 빼기 람다 제곱 빼기 9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람다 1, 람다 2가 그러면 하나 람다 1은 8이 되고요. 람다 2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1이 8일 때 우리가 람다 1 곱하기 8에 해당되는 고의 벡터를 구하는 거죠. 고의 벡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a 빼기 람다 1의 아이덴티티를 계산해 가지고 이 행렬에 대해서 행변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3, 3, 3,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 행변하게 되면 또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 1, 0,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 마이너스의 x1 플러스 x2는 각기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서 x1은 1로 두게 되면 x2는 뭐가 될까요? 똑같이 1이겠죠. 그래서 x1은 지금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되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단위 벡터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x1은 1, 1로 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위 벡터로 둬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람다 2가 2인 경우에 a 빼기 2i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x2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위 벡터를 찾는 거죠. 그래서 경계하에서 어떤 꼴을 취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실제로 원 했을 때 여기 x1, x2가 뭐가 되냐면 좌표예요. 그래서 여기 원에서 이 좌표를 했을 때는 실제로 여기 기저가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는 1,0, 하나는 0,1 되겠습니다. 하나는 x축에 있는 단위 벡터, 하나는 y축에 있는 단위 벡터 두 개 사용해가지고 좌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계원 하에서의 경계원의 변형 하에서의 어떤 걸 취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단은 x를 x1하고 x2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x1, x2는 뭐가 되는 건 고의 벡터죠. 그래서 고의 벡터를 기초로 해가지고 선형 변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x는 c1 x1 플러스 c2의 x2라고 하게 되면 이때 x는 순서기서 x1, x2에서의 좌표가 c1, c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y 같기로 ax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에는 x1, x2가 고의 벡터가 되기 때문에 a의 c1의 x1 하게 되면 c1의 앞으로 빠지겠죠. 상수니까. c1의 a x1 하게 되면 람다 1의 c1 x1 되겠습니다. 람다 1이 8이죠. 그래서 8배의 c1 x1 되고 플러스 2배의 c2 x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의 순서 기저를 똑같이 x1, x2라고 했을 때 좌표는 뭐가 되냐면 8배의 c1, 2배의 c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x는 우리가 단위 1의 점이므로
y는 다음을 만족하는 타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C1, C2가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단위 원 위에 있는 거죠. C1, C2. 그러니까 다시 보면 C1의 제곱 플러스 C2의 제곱이 1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성 집중하게 되면 여기 Z1 갖기로 8배의 C1 두고 Z2를 2배의 C2로 뒀을 때 C1, C2를 구할 수 있죠. C1의 제곱 플러스 C2의 제곱이 1이 된다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8제곱분의 Z1의 제곱 플러스 2제곱분의 Z2의 제곱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C1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C1이 지금 8분의 Z1 되고요. C2는 2분의 Z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C1, C2는 네,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원 좌표이기 때문에 C1의 제곱 플러스 C2의 제곱이 1이죠. 네, 그래서 제곱하게 되면 8Z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Z2의 제곱이 1. 요게 뭐가 되는가 하면 8제곱분의 Z1의 제곱 플러스 2제곱분의 Z2의 제곱이 1이 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변형한 후에 y 좌표는 네, 뭐가 되는가 하면 y는 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타원이죠. 네, 두 번째는 예제 2에서는 네, 마코브 과정에서 나타난 고익과 문제가 되겠는데요. 1.2절의 예제 13에서 다뤘던 마코브 과정을 결정하는 확률 행렬 A에 대하여 공적인 경우란 거는 이게 수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내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xn 플러스 1은 a의 xn 해가지고 여기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극한 존재겠죠. 그래서 x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같기로 ax 하니까 다시 놓고 말하면 궁극적인 경우에 내 상태는 뭐가 되는가 하면 a 행렬에 뭘 구하는 건가요? 고익값 1에 해당되는 네, 고익 벡터로 구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a 행렬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면 확률 행렬하게 되면 요 열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하게 되면 1이 되면 1.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네, 그래서 x를 구하는 게 매우 의미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x는 장기간의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x는 기로 x를 만족하는 x를 구함으로 다음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익 벡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고익값이 1, a 빼기 아이덴티티는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0.7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0.3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행렬의 네, 행변환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0.3, 0.1, 30, 마이너스 30분의 1, 5분의 1, 0, 0, 0 됩니다. 그럼 요거는 뭐 같은가 하면 마이너스 0.3 x1 플러스 0.1의 x2는 0, 마이너스 30분의 1의 x2 플러스 3분의 1의 5분의 1의 x3은 같게 0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x1을 1이라고 둡니다. 여기서 1이라고 뒀습니다. x1을 1화 두게 되면 x2로 계산할 수 있죠. x2 계산하게 되면 6이 되고요. x2가 6 되게 되면 x3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 x를 계산했습니다. 여기 x1, x2, x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 6, 1이 되기 때문에 a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행렬 a가 변하지 않다면 여기 상업지역, 실제로는 여기 첫행이 여기 저열이 상업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지역, 주거지역의 비율이 2대 6대 1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제 3에서는 개체수 모델에서 나타나는 고익과 문제가 되겠는데요.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정 연령대의 개체수의 증감을 설명되는 데 사용하는 네, 모델이 있는데요. 어떤 동물 집단에서 암컷의 최고 연령은 9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집단을 각각 3년씩 3개 집단으로 나눈다. 이 집단에 대한 네, 리즐라이 행렬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네. 그다음에 의미가 뭐가 되는가 하면 원소 L1K 요 1행의 원소들은 암컷 한 마리가 K번째 연령 집단에 속하는 동안 낳는 새끼 암컷의 펭귄 마리 수를 나타냅니다. 네, 그러니까 1, 1은 없죠. 1, 1은 0이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0살에서 3살 사이에서는 뭐 새끼 낳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부터 새끼를 낳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L1, 2는 2.3, L1, 3는 0.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행은 실제로는 암컷 한 마리가 K번째 연령 집단에 속하는 동안 낳는 새끼 암컷 평균 마리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의 J, J-1은 J-1번째 연령 집단의 암컷이 죽지 않고 J번째 연령 집단으로 옮겨가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여기 0.6 하게 되면 네, 여기에 있는 네, 1집단에 있던 네, 암컷이 죽지 않고 2집단으로 갈 확률,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 각 연립집단의 초기에 400마리의 암컷으로 구성되다면 3년, 6년, 9년 후에 연립집단의 암컷의 수, 네, 얼마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고요. 각 연립집단의 개체수가 같은 비율로 변하는 특정한 초기 개체 분포를 구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1집단, 2집단, 3집단이 네, 개체수의 비율. 이때의 경우에 개체수의 변화를 뭐가 되는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X로는 400, 400, 400이죠. 네, 초기에는 400마리 암컷으로 다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6년, 9년 했을 때는 X3는 LX0 하게 되면 3년 후에 거고요. LX3 하게 되면 6년 후, 요거는 9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네, 3년 후에는 1080, 240, 120, 네, 6년 후에는 600, 648, 72, 9년 후에는 1519, 360, 194.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같은 비율로 변화할 때 특정 조기 개체수의 분포. 네, 요거는 실제로는 LX가 기록합니다. X를 만족하는 X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L을 알고 있고요.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찾기 위해서 먼저 L의 양의 고유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터민트에 A 빼기 람다 I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람다 3승 플러스 1.38 람다 플러스 0.07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의 근을 찾는다. 왜 양의 근을 찾는가 하면 이게 증가한다 했죠. 네, 감소한다면 음의 비율 찾아야겠죠. 네. 네, 그래서 증가한다기 때문에 네, 이게 마이너스 람다 3승 1.38 람다 플러스 0.072 각기 0의 양의 근을 찾게 되면 1.2가 됩니다. 네, 실제로 여기서 뉴턴 방법을 네, 사용해야 됩니다. 앞에 뉴턴 방법을 말해 있어요. 그래서 뉴턴 방법 사용해가지고 구하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1.2인 경우에 고유 벡터를 구하게 되면 a 빼기 1.2 람다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1, 0.5, 0.1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는 네, 행변원을 진행해야 되죠. 행변을 진행해가지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200마리의 개체수를 초기분포를 하게 되면 x로는 1 플러스 0.5, 0.125에 1200 하고 이게 x, 여기 x예요. 그러면 738, 369, 92가 되고요. 이 경우에 네, 비율은 1.2의 변화율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람다에 따라서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뉴턴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x를 초기값으로 잡고요. x의 k 플러스 1은 xk 마이너스 f 프라임 xk 분의 fxk를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뉴턴 방법 했을 때는 네, 뭐 한 3회 이상, 4회 정도만 하면 수렴을 합니다. 네. 근데 뉴턴 방법 사용하려면 일단 우리가 미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 예제 4에서는 영출에 달린 두 질량체의 진동 시스템. 네, 여기서는 후쿠이 법칙을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 개의 질량과 영수를 포함한 질량 영수 시스템을 고유가 문제를 통해서 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위의 그림의 역학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연립 상미분 방식을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y1의 2'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거는 실제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용철이 네. 이 용철이 당기는 탄성력이죠. 탄성력. 그래서 y1의 2' 요거는 요 위에 있는 요 질량체를 여기 있는 네, 받는 네,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1 2'은 마이너스 3배의 y1 이 방향이 반대죠. 위로 향했을까. 그래서 마이너스 3배의 y1 되고 요거는 네, 요 중간 부분에 있는 네,
용처리 네, 요것을 잡아당기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y1, y2가 됩니다. 일단 후크의 법칙은 뭐가 되는가요? F는 같기로 kx가 되겠죠. kx. 여기 k는 용처리에 있는 네, 개수가 되겠고요. 상수가 되고 여기 x는 네, 용처리 네, 변화된 크기 얼마만큼 증가되는가 감소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y1 2'은 이렇게 되고 y2의 2'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y2' 같기로 y1, y2의 프라임으로 하게 되면 ay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이게 미분 방식이 되는데요. 이게 미분 방식이 다음과 같은 선형 형태로 바뀌었을 때는 우리가 벡터 미분 방식은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가집니다. 벡터를 가집니다. y 같기로 x의 익스포넨셜이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메가가 실제로 뭐가 나가면 각속도예요. 각속도. 네, 그래서 x의 오메가 t.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대입해주게 되면 두 번 미분하니까 t가 두 번 미분하니까 네, 익스포넨셜 함수는 오메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분의 x의 익스포넨셜 오메가 t, ax의 익스포넨셜 오메가 t 해서 x 같기로 람다 x가 됩니다. 즉 여기 람다는 뭐가 된가 하면 여기 오메가 제곱이 돼요. 내가 여기 익스포넨셜 오메가 t를 척을 했어요. 네, 그래서 행렬의 고역값과 대응되는 고역값을 구하게 되면 람다 1은 마이너스 2, 람다 2는 마이너스 6이 나오고 x1, x2는 하나는 1, 2, x2는 2,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메가는 뭐가 된가 하면 지금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1 되니까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i, 뒤에 거는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i가 되고 대응되는 해는 y 같기로 x1의 a1의 코사인 t 플러스 b1의 사인 t가 되고 x2의 a2의 코사인 루트 6t 플러스 b2의 사인 루트 6t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1, a2, b1, b2는 임의의 상수가 됩니다. 연습 문제가 47, 11, 13이 되겠고요. 오늘에는 네, 대칭, 반대칭, 직교 행렬, 그러니까 좀 특수한 행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대칭, 반대칭, 직교 행렬 볼게요. 먼저 정리를 보겠습니다. 실수 정방 행렬 A가 A 트랜스포즈하고 A가 같다. 그러니까 A의 전체 행렬하고 A가 같게 되면 이것을 대칭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대칭 행렬. 네. 그리고 A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면 이것을 말하는가 하면 반대칭 행렬, 반대칭 행렬. 예, 반대수가 되면서 대칭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A 트랜스포즈가 A의 역행렬이면 뭐가 하는가 하면 직교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칭 행렬, 반대칭 행렬, 네, 직교 행렬이 되겠습니다. 네, 예제 1에서는 대칭 행렬, 반대칭 행렬, 직교 행렬을 네, 보해라가 되겠습니다. 일단 A는 지금 마이너스 3, 1, 5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 이게 대칭 행렬이 되나요? 네, 이거는 우리가 그걸 계산하면 되겠죠. 네, 이 행렬의 전체 행렬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 행렬의 전체 행렬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 행렬의 전체 행렬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행이 열로 바뀝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1, 5 그러니까 1행이 1열 바뀌었고요. 2행이 2열로 바뀝니다. 그러면 1, 0,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3행이 3열로 바뀝니다. 그러면 5, 마이너스 2, 4, 5 이랬더니 여기 A 행렬과 똑같죠. 네, 그래서 A 트랜스포즈하고 A가 같기 때문에 A는 대칭 행렬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반대칭 행렬은 네, 이게 B의 전체 행렬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B 전체 행렬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여기 행이 열로 바뀌죠. 그러면 0, 9, 마이너스 12가 되고 두 번째 행이 마이너스 9, 0, 20 되나요? 요거는 12, 마이너스 20,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 봤더니 B 트랜스포즈는 뭐가 될까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를 뺐어요. 그러면 여기 0, 9, 마이너스 12 여기는 마이너스 9 여기가 0, 20 여기는 12
마이너스 20 여기가 0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요 행렬하고 여기에 뭐가 되는 거면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b. 네, 그래서 b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b가 되기 때문에 여기 b는 뭐가 되는 거면 반대칭 행렬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c가 뭐가 되면 될까요? 직계 행렬된다는 것을 보여야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A의 트랜스포즈가 A 인버스 된다는 거는 다시 놓고 말하면 C의 트랜스포즈에 C를 곱했을 때 뭐가 되면 될까요?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고 C 곱하기 C의 트랜스포즈 다 뭐가 되는가 하면 단위 행렬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C 트랜스포즈의 C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C 트랜스포즈의 C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네, 역행렬. 이게 전체행렬 하면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가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여기는 3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그렇죠. 네, 그리고 뒤에다가 C 행렬을 곱해 보겠습니다. C 행렬은 여기가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네, 이걸 곱해가지고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단위 행렬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단위 행렬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일단은 여기에는 1행하고 1료를 한번 곱해 볼게요. 이 아래다 곱해 보겠습니다. 3분의 2, 3분의 2 하니까 이게 9분의 4 되나요? 9분의 4. 네,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4. 플러스 되나요? 플러스죠. 틀릴 뻔했네요.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하니까 어디죠? 플러스 9분의 1 해서 여기 1이 되겠죠. 그러면 1행 1료는 1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요 행하고 요 열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네, 요 행하고 요 열. 네, 그러면 3분의 2, 3분의 1 하니까 9분의 2. 네,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2 하니까 마이너스 9분의 4. 맞나요? 3분의 1, 3분의 1 하니까 9분의 2가 되죠. 그래서 0. 그다음에 1행 2열은 0이 되고, 똑같이 요 행하고 요 행 곱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네, 요를 곱하게 되면 지금 9분의 4. 네,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마이너스 9분의 2. 네, 요를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2. 똑같이 0이죠. 0. 네, 여기도 하게 되면 여기 0이 되고, 여기 1 되고, 0 되고, 0, 0,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똑같이 네, C 곱하기 C 트랜스포즈 한 경우에도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1, 0, 0, 0, 1, 0, 0, 0,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C 행렬은 직교 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교 행렬되게 되면 뭐 좋은 성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행렬을 구할 때 여기다가 전체 행렬만 하게 되면 네, 됩니다. 실제로 역행렬 구하는 게 네, 계산량이 좀 많죠. 네,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또 대칭 행렬은 다음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R는 각기 2분의 1의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로 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칭 행렬이 있게 되면 대칭 행렬은 어떤 행렬 A하고 네, 행렬의 A 트랜스포즈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있는 요식 보게 되면 2분의 1의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여기 뭐가 될까요? 요거는 대칭 행렬 맞죠? 네.
그리고 반대치 행렬은 S같기로 2분의 1의 A 빼기 A 트랜스포즈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여기 반대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 행렬인 경우에는 이런 성질을 가집니다. 직계 행렬 만약 A1, A2, AN 요거는 각 열이죠. 이거는 1열, 2열, n열 했을 때 AJ의 트랜스포즈의 AK, 그러니까 AJ의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뭐가 된가 하면 J분체 열의 전체 행렬에다가 AK 곱하게 되면 요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행벡터가 되고요. 뒤에는 열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행벡터에 열벡터 곱하게 되면 실제로는 스칼라가 되는데요. J하고 K가 같지 않을 때는 0이 되고요. J하고 K가 같을 때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직계 행렬인데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있는 열 벡터하고 여기에는 열 벡터를 곱하게 되면 이것을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행 벡터라 해서 곱하게 되면 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넷 자체를 하게 되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좀 고위값에 관련된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칭 행렬하고 반대칭 행렬의 고위값이 뭐가 될까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칭 행렬의 고위값은 뭐가 되는가 하면 실수가 됩니다. 실수. 대칭 행렬의 고위값은 실수이다가 됩니다. 네, 다음에 반대칭 행렬의 고위값은 뭐가 되는가 하면 순허수 또는 0이 되겠습니다. 네, 순허수란 거는 뭔가 알죠? 복수수에서 그래서 a 플러스 b야 했을 때 이 실수가 0인 경우를 순허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허수거나 또는 0이 되겠습니다. 대칭 행렬로는 실수인 고유값을 가지지만 실수의 고유값을 가지는 행렬로는 대칭 행렬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칭 행렬은 고유값이 실수지만 실수 고유값을 가진다 해가지고 대칭 행렬이 될 필요는 없어요. 뭐를 해가지고 A 행렬이 3, 4, 0, 4 했을 때 이 행렬의 고유값은 뭐가 된가 하면 3하고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수가 되죠, 고유값이. 그렇지만 이 행렬은 대칭 행렬은 아니죠. 왜냐하면 A의 전체 행렬을 하게 되면 여기 3, 0, 4, 4가 되죠. 같지 않습니다. 네, 반대칭 행렬은 순허수 또는 고유값을 가지지만 0을 고유값을 가지지만 순허수 또는 0의 고유값을 가진다 해가지고 반대칭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향은 성립돼요. 대칭 행렬인 건 고유값은 실수가 된다. 근데 고유값 실수라 해가지고 대칭 행렬이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A 같기로 0, 0, 2, 마이너스 1 했을 때 뭐가 되는가 하면 이 행렬의 고유값은 뭐가 될까요? 네,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렬의 고유값은 뭐가 되는가 하면 네, 고유값 계산하기 위해서는 네, 특성 방정식을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가 람다 마이너스 람다가요? 마이너스 람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그래서 여기 람다 제곱 플러스 2는 같기 0. 그래서 이 람다는 뭐가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아이덴티 i가 되겠죠. 그래서 순허수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이 행렬은 반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 직교 변환은 직교 행렬 A를 사용한 선형 변환이 되겠습니다. 네, 직교 변환. 네, 직교 변환은 이런 걸 말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y 같기로 ax가 될 때 여기 a 행렬이 어떤 행렬인가 하면 a의 전체 행렬 곱하기 a는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이 y 같기 ax의 선행 변화를 직교 변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교 행렬 a의 열 벡터들은 정규 직교계. 그래서 이 정규 직교계가 뭔가 하면 네, 이런 걸 말합니다. 일단은 네, 직교계 하니까 여기에 있는 네, 각 벡터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일단은 크기가 1이고요. 네, 그리고 각 벡터들을 네, 곱했을 때, 내적했을 때 서로 수직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직교 행렬 A의 열 벡터들은 정규 직교계.
여기서 정규라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크기가 1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직교계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벡터들은 다 수직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정리 2에서는 내적의 불변, 그러니까 내적에 변하지 않는다가 말하는데요. Rn에 속한 벡터 A와 B에 대하여 직교 변화는 다음과 같은 정의된 내적의 값을 보존한다가 되겠습니다. A하고 B의 내적어는 이렇게 쓸 수 있죠. A 트랜스포즈의 B로 쓸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즉 뭘 말하는가 하면 변환했죠. A하고 B에 대해서 직교 변환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AA 다시 AB가 되고요. 이거는 AA 트랜스포즈 AB가 되고 이거는 A 트랜스포즈 A 캐피탈 A 트랜스포즈 AB가 됩니다. 근데 이게 A가 뭔가 직교 행렬했죠.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A가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의 내적 다시 말하면 변환을 한 후에 있는 내적하고 변환하기 전의 내적은 서로 같다가 되겠습니다. 직교 변환은 다음과 같은 정의된 벡터의 길이 놈을 보존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변환 하에서 이런 길이를 보존하는 게 성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직교 행렬의 행렬식. 직교 행렬의 행렬식의 값은 뭐가 되는가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증명은 매우 간단한데요. 디터민트의 AB는 디터민트 A, 디터민트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디터민트 A 트랜스포즈는 디터민트 A가 됩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직교 행렬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일단은 1은 갖기로 디터민트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단위 행렬의 행렬식은 1입니다. 이것을 디터민트의 A하고 A 인버스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A 인버스가 실제로 뭐라는가 하면 A 트랜스포즈와 같았죠. 그래서 디터민트 A, A 트랜스포즈가 되고요. 여기에는 디터민트 A, B는 디터민트 A 곱하기 디터민트 B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터민트 A 곱하기 디터민트 A 트랜스포즈. 디터민트 A 트랜스포즈가 디터민트 A가 같죠. 다시 놓고 디터민트 A의 제곱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터민트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직교 행렬의 행렬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음에 직교 행렬의 고유값이 뭐가 될까를 보겠습니다. 직교 행렬 A의 고유값의 절대값은 1이 됩니다. 1. 네, 그래서 람다와 x를 직교 행렬 A의 고유값하고 대응되는 고유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X는 같기로 람다 x가 되겠죠. 이 양변이 뭐 하는가 하면 전체 행렬을 곱합니다. 전체를 곱해요. X 트랜스포즈를 곱합니다. 양변의 전치를 취합니다. 그러면 X 트랜스포즈의 A 트랜스포즈는 람다 X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네, 여기다가 뭐 하는가 하면 양변을 곱했습니다. 여기다가 AX를 곱해요. 그러면 람다 제곱에 여러들 곱하는 거예요. 람다 제곱의 X 트랜스포즈 X는 같기로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의 AX가 되는데요. 이 식을 보게 되면 네, A 트랜스포즈가 A를 곱하게 되면 네, 직경렬했죠. 아이덴티티니까 X 트랜스포즈 X가 됩니다. 즉 람다 제곱은 뭐가 되는가 하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X가 지금 고유값이기 때문에 0은 되잖아요. X 트랜스포즈의 X 하면 이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면 람다 제곱이 1이 됩니다. 즉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직교 행렬의 고유값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는 2.3에 있는 1번, 4번, 6번, 8번, 9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20번까지. 네, 뒤에 내용 좀 더 볼게요. 2.4에서는 우리가 고유 기저, 대각화, 2차 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n바의 행렬 A의 고유 벡터들을 Rn의 기저가 될 때, 고유 벡터가 우리가 1차 독립되게 되면 기저가 되겠죠. 네, 이럴 때 고유 벡터를 말하면 고유 기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젠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n바의 행렬 A의 고유 벡터들이 Rn의 기저가 되려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고유 벡터들이 n개의 고유 벡터들이 1차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 이르는 고유 벡터들로 구성된 기저, 만일 n바의 행렬 A가 n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지게 되면
A의 고유 벡터 x1, x2, xn은 Rn의 기저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Rn의 기저가 된다는 게 실제로 보면 중요해요. 증명. 일단 핵심은 우리가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x1, x2, xn이 1차 독립이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독립이 된다는 걸 다이렉트하게 보이기는 좀 어려워요. 네,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1차 독립이 된다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x1, x2, xn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값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x1, x2, xn을 행 벡터를 해가지고 행렬을 만듭니다. 그리고 행렬에 행변환을 진행해가지고 얻었을 때만 0 벡터, 0행이 없다게 되면 1차 독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여기에 결론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정을 할까요? 네, 그래서 이 벡터들이 독립이라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x1, x2, xr은 독립이지만 x2, x1, x2, xr에 xr 플러스 1은 종속이 되는 xr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독립인 거 있고 종속인 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에다가 어떤 더 추가하게 되면 종속이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xr 플러스 1 딱 넣게 되면 여기 종속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0이 아닌 스칼라 C1, C2, CR 플러스 1 존재해가지고 이런 식을 만족을 합니다. C1의 x1, C2의 x2, CR의 xr, CR 플러스 1의 xr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서 C의 R 플러스 1은 무조건 0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0 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여기 C1, C2, CR이 동시에 0이에요. 여기서 지금 x1, x2, xr이 독립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C의 R 플러스 1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요 식의 량변에 A를 곱하고 AXJ는 람다 J XJ를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A의 C1 이렇게 해가지고 곱했죠. 그러면 요 식은 뭐가 같은가 하면 C1의 람다 1의 X1 그러니까 A의 X1은 람다 1 되겠죠. C의 R 플러스 1의 람다 R 플러스 1의 X의 R 플러스 1이 각기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식하고 요 식에서 두 식을 빼줍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뺐는가 하면 네, 위에 두 식으로부터 요 식하고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C1의 람다 1 빼기 람다의 R 플러스 1는 X1 되고 CR의 X의 람다 빼기 람다의 일단은 요 식에다가 람다의 R 플러스 1을 곱해요. 네, 요 식에다 람다 R 플러스 1 곱해가지고 요 식을 소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C1의 X의 R1 빼기 람다의 R 플러스 1 X1 CR의 람다의 R 빼기 람다의 R 플러스 1의 XR 각기 0이 되겠습니다. 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CR 플러스 1, CR 플러스 1, XR 플러스 1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 속에도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여기 X1, XR이 1차 독립이 됐죠. 그리고 람다 I하고 람다 J는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x1, xr이 1차 독립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가 다 0이 되고요. 네, 근데 람다 1하고 람다의 r 플러스 1, 람다 r하고 람다 r 플러스 1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여기 같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가 하면 c1, cr이 0이 되겠죠. 네, c1, cr이 다 똑같게 되고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C1, C2, CR이 다 0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값이 0이니까 CR 플러스 1의 XR 플러스 1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CR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는 동시에 0이 될 수 없다는 그러니까 모순이죠. 네, 앞에서 제가 이렇게 했죠. CR 플러스는 0이 된다. 근데 이게 보니까 C1부터 CR이 다 0이고 CR 플러스 1도 0이 되겠죠. 이게 지금 0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동시에 0이 아닌 스칼라가 존재했는데 몽땅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1, xr는 1차 독립. 이게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1차 독립이 생기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에서는 같은 고유값의 경우 고유기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고유기저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n개의 고유값이 모두 다르지 않더라도 행렬 A가 고유기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개의 고유값이 있는데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같지 않더라도 고유기저를 가질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n개의 고유값이 모두 같지 않더라도 행렬 A의 고유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지금 했고요. 예를 들어 보게 되면 2.2절의 예제 2 A를 이렇게 써내겠어요.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을 때 이 행렬의 고유값은 람다 1이 5가 되고 람다 2, 람다 3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지만 고유 벡터들은 R3에 있는 기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기저 구했죠. 네, 일부 행렬은 기저를 구성한 충분 개수의 서로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0, 0, 1 했을 때 모든 고유 벡터가 뭐가 된가 하면 K0이 됩니다. 그러니까 1, 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x1 원소는 0이 아닌데 x2 원소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고유 벡터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차원이 1인 겁니다. 그래서 Rn의 기저를 이룰 수 없는 한 개의 독립 벡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A는 지금 2x2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는 R2를 이루려면 고유 벡터가 적어도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개가 1차 독립이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칭 행렬과 고유 기저의 존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칭 행렬은 고유 벡터로 구성된 정규 직교 기저를 가집니다. 대칭 행렬인 경우에는 고유 벡터로 구성된 정규 직교 기저. 다음에 유사 행렬, 유사 변환. 만약 어떤 n바인 정칙 행렬, 여기 정칙 행렬이 뭘 말하는가 하면 정칙 행렬은 p가 가액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혹은 디터미넌트 p가 0과 같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hat는 p의 인버스 ap가 이 관계가 성립할 때 여기에는 a하고 a hat는 뭐가 된가 하면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렬 a에서 a hat을 얻는 변환을 유사 변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렬 A에다가 P 인버스 P를 해가지고 A 해서 듣죠. 이 변환을 뭐라고 하면 유사 변환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럼 유사 행렬의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헤드하고 A가 유사하면 두 행렬은 같은 고유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만약 X가 A의 고유 벡터이면 Y 같기로 P 인버스 X는 대응되는 같은 고유값이 대응되는 A 해시의 고유 벡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P는 요식을 만족하는 P예요. 네, 증명 보게 되면 매우 간단해요. 일단 determinant A 해시 빼기 람다 i를 하게 되면 determinant 지금 A 해수는 P 인버스 AP가 되죠. 그래서 P 인버스 AP가 되고 요식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왜 이런가 하면 네, 여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P 인버스 AP 빼기 람다의 아이덴티티 여기 디터민트죠. 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뭐 같은가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P 인버스의 AP의 빼기 여기 람다의 P 인버스 아이덴티티의 P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디터민트의 P 인버스 빼고요. A 빼기 람다의 아이덴티티의 P 인버스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네, 디터민트 A, B는 디터민트 A가 곱하기 디터민트 B가 같죠. 그 식을 사용하게 되면 디터민트 P 인버스는 디터민트 A 빼기 람다 I, 디터민트 P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바꾸게 되면 디터민트 P 인버스, 디터민트 P는 아이덴티티가 되기 1이 됩니다.
디터민트 a 빼기 람다 i가 되겠고요. 그래서 똑같은 특성 방식을 가지죠. 그러므로 a hat하고 a는 같은 고유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x하고 y가 고유값 람다에 대항되는 고유 벡터라고 하게 되면 ax는 같기로 람다 x가 되고 p 인버스 a p y 같기로 람다 y가 되죠. 그래서 이 성질부터 py는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y 같기로 p 인버스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